중국을 잡아라. 이렇게 돼 네, 있네요. 그간 한국 기업에게 사실 기회의 땅으로 알려졌던 중국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현지에서 수년째 스마트폰 점유율 1% 미만대를 기록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에서 새 전략을 짤 삼성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사업 혁신팀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DX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했는데요. 한 부회장이 중국 사업 전반에 걸쳐서 대수술을 집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연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출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뭐 미국 시장에서 주로 얼마나 팔리나만 생각을 했지 중국에서는 얼마나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중국 시장에서 지금 그러면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20%를 넘었지만 2019년부터는 1%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워낙 애국 소비 성향이 강해서 중국 현지 업체들이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올해 10월에 애플이 비보 중국 업체를 제치고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한 것을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가 현지 경쟁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TV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삼성 TV는 세계에서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중국에서는 7위까지 좀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확실히 좀 뭐 유럽보다도 한국을 더 견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가전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하고 네. 특히 스마트폰이 심하다. 다른 폰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놓은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독보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애국 소비의 영향을 받은 탓이 크고요. 게다가 이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내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중국산 폴더블 폰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폴더블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기술력이 좀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비슷한 제품들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중국 제조사들이 선보인 폴더블 폰 디자인을 보면 정말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가 자사 최초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카피 수준의 제품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 중국이 중국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오포가 내놓는 이 폴더블 폰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달 23일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인데요. 파인드 N이라는 폰인데 외형이 좀 어때 보이십니까? 우리 저기 갤럭시 Z 폴드랑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전체적으로 채용이 됐고 전체적인 크기나 카메라 디자인이 삼성전자 제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포 측은 삼성 폴더블 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주름이 자사 제품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고요. 유명 IT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갤럭시 Z 폴드 3와 또 파인드 N이 펼쳐진 모습을 나란히 두고 삼성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조롱 섞인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포는 또 가격 면에서도 갤럭시 Z 폴드 3 출고 가격과 비교해서 최대 57만 원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디자인과 성능이 만약에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또 다른 업체들은 어땠나요?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화웨이 또한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차별점과 가격 경쟁력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램쉘 형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조개 껍데기 같은 형태로 이제 플립 3와 같이 이렇게 플립이 덮이는. 클램쉘 형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 관련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삼성이 그래도 중국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몇 %나 될까요? 30%나 됩니다. 네. 네.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점유율이 1% 아래라고 했는데 왜 가전과 스마트폰 뭐 이게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사업에서 이런 부진을 상쇄하는 실적입니다. 부진한 분야에서 앞으로 사업혁신팀이 어떻게든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완고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오히려 뭐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전략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규모가 먼저 커져야 되는데 네. 애플이나 뭐 중국 현지 업체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폴더블 폰이 뭐 플래그십 영역, 그러니까 좀 하위 모델에서 벗어나서 좀 중저가형 폴더블 폰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하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말했던 이 폴더블 대세화에는 일단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경쟁 업체들을 따라 넘어서기 위해서, 더 벌어지기 위해서는 기술력 면에서 이 초격차 전략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